알아두면 좋은 경제 뉴스 이해하기 쉽게 전해드리는 경제 속 시간입니다. 이선일 선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자율주행차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자율주행차를 애플이 만든다는 기사가 나와서 관심이 컸어요. 예. 애플이 만들면 어쩐지 자동차도 다를 것 같다.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요. 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애플이 자율주행차, 전기차 만든다 했는데 네. 이게 계획대로 잘 돼야 3년 뒤에나 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차가 어떻게 생겼냐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높았습니다. 예. 검색을 해보면 이제 나오는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은데 애플이 발표한 건 이 중에 하나도 없고요. 모두 상상과 추측의 결과물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뜨거운 반응이 나오는 건 말씀하셨듯이 이동전화기 대신 스마트폰으로 시장을 바꿔놨던 그런 애플이 자동차 시장에는 또 어떤 새로운 걸 가지고 나올까 이런 기대 때문일 겁니다. 네, 하지만 아무리 천하의 애플이라도 네. 스마트폰 회사가 자동차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타는 그 내연기관 차량보다 간단하다는 게 전기차인데 네. 이것만 해도 애플이 만드는 스마트폰, PC 뭐 이런 것과 비교해서는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한 기계입니다. 예. 그 테슬라가 아직 뭐 또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은데 이런 수준까지만 올라오는데도 20년 가까이 걸렸고요. 애플이 사실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동안 자동차 만들겠다는 시도를 몇 번 하다가 포기를 했었던 건데 아마 이번에도 또 그렇지 않겠느냐 뭐 이런 부정적인 시각도 여전히 남아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 전기차, 자율주행차의 발전을 보면 좀 단순하게 말하면 스마트폰에 바퀴를 달아놓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걸 작동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또 전기 칩 기술의 수준이 갈수록 높아지고 애플은 이걸 가장 잘 만드는 회사라는 점에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좀 있죠. 네. 그래서 애플이 스마트폰처럼 자신은 차를 설계하고 핵심 부품을 만든 다음에 나머지 제조는 다른 경험 있는 회사에 맡기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이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이폰 말고는 iOS라는 그 운영체제를 탑재하지 못하게 막았던 일을 또 이게 자동차에서도 다시 벌어지지 않는 거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애플이라면 그러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소식에 가장 반응이 빠른 주식시장도 많이 움직였는데 네. 관련 업체들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있는데 특히 테슬라 주가가 많이 내렸죠. 그렇죠. 아무래도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할 것이다 이런 평가 때문이겠죠. 애플 주가는 강세였는데 올해 내내 하여튼 뭐 승승장구하던 테슬라는 6.5%가 내렸습니다. 하루 사이에. 예. 또 우리에게 좀 흥미로웠던 거는 LG전자 주가인데요. 어제 하루 이제 10% 넘게 올랐는데 이유가 LG전자가 캐나다의 한 자동차 부품 회사와 합작해서 만들기로 했다는 이런 뉴스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캐나다 회사가 바로 애플하고 자동차 제작을 함께 한다 하는 얘기가 이제 비슷한 시기에 나왔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LG전자가 애플카 부품 제작을 하게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기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 테슬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빅테크 기업들이 네. 대부분 자율주행차 또 전기차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 자율주행차를 들자면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건가요? 일단 전기차는요. 네. 내연기관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겠다 뭐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목표고요. 네. 근데 애플은 이제 만들겠다고 하는 게 지금 테슬라처럼 개인이 소유하는 자율주행 차량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네. 근데 다른 기업들이 좀 꿈꾸는 세계는 조금 더 좀 큰 그림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자율주행의 경우에는요, 얼마 전에 이슈톡에서 이렇게 나왔던 화면인데 목적지까지 승객을 데려다주는 무인 서비스를 하는 거잖아요. 우버나 우리나라의 타다처럼 목적지를 입력하면 약속한 시간에 차량이 나타나서 데려다주는. 근데 운전기사는 여기에 이제 없는 그런 시스템이죠. 좀 불안해 보이긴 해요. 그렇긴 한데요. 이게 이제 도시 규모로 확대가 되면 타다 같은 자율주행 차량만 다니는 거대한 그 택시 수송망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고 이걸 한 회사가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뭐 다른 한편은 이제 지금 나오는 그 화물 수송인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땅이 넓어서 하루 이틀 내리 달려도 뭐 이제 도달하는 거리라면 기사가 없이 움직이는 게 안전하고 또 시간도 좀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겠죠. 예. 아마존은 이거보다 더 나가서 창고에서 로봇이 원하는 물건을 찾고 이 물건을 자율주행 차량이 운반을 하면 마지막 문 앞까지 다시 로봇이 배달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물류 시스템을 뭐 꿈꾸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저는 얼른 생각하기에는 화물기사나 물류 관리자들이 대량 해고로 이어지는 거 아닌지 이런 걱정도 사실 좀 드는데요. 그렇죠. 예. 네, 전기차는 우리나라도 비교적 앞서 있는 분야인데 이런 네. 움직임들이 우리나라에 또 어떤 영향을 줄까요? 하드웨어로 보면요. 뭐 기술 수준이 높고요. 아직 초기 단계인 자율주행에서도 굉장히 개발이 지금 잘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시장 확대가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되고 있는데요. 뭐 잘 알다시피 배터리는 우리 업체 3곳이 기술 수준이 전 세계 최상위권이고요. 완성차의 경우에도 현대차가 전 세계 한 3, 4위권 네.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예. 근데 이것과 좀 구별할 것은 운영체제 쪽인데요. 이쪽은 아직 전 세계에
절대 강자, 또 뭐 표준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지만 우리나라의 그 소프트웨어 산업의 기술이 그렇게 수준이 높지 않은 것을 감안을 하면 네. 앞으로의 전망도 좀 밝지는 않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자율주행이나 그 이상으로 계속 심화돼 갈 경우에 후발주자들의 진입 투자가 이루어지는 이 하드웨어 경쟁은 치열해지고 또 이 경쟁에서 어렵게 살아남은 그 국내 제조 스마트폰 업체들이 운영체제는 뭐 구글을 쓰는 것과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자동차 산업에서 좀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뭐 또 한 가지 신경이 쓰이는 거는 우리 눈에 아직은 보이지 않는 중국 업체들의 이 분야 투자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공격적이라는 점입니다. 네, 뭐 벤츠나 BMW도 전기차 내놓는다고 하니까 네. 도로 모습이 생각보다 더 빠른 속도로 바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예. 올해는 오늘이 마지막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